안녕하십니까. 뉴욕중앙일보 박기수 경제부장입니다. 한국통계청이 11일 지난해 한국 실업자 수가 연간 기준으로 101만 2천 명이라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이 2000년 이후에 실업자 100만 명이 돌파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100만이라는 숫자도 숫자지만 더 큰 문제는 청년 실업 문제입니다. 이미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지난해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 실업률은 무려 9.8%랍니다. 그러니까 청년 10명 중에 1명은 실업 상태라는 얘기고요. 물론 이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이런 청년들은 어차피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하게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서도 일자리가 없는 청년이 10명 중에 1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래서 청년 실업자가 숫자로 보자면 전체의 절반 가까이, 절반이 좀 안 되는 43만 5천 명에 이르고요. 그러니까 실업자 중에 한 10명 중에 한 4명 이상이, 4~5명이 청년 실업자라는 얘기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문대를 포함할 경우에 대졸 구직자가 45만 6천 명, 전체 실업자 중에 특히 이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31만 명에 이른다는 조사입니다. 이것도 그 숫자도 그 직전인 2015년보다도 1년 사이에 3만 8천 명이 더 늘었다는 게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대학생들 또는 이제 이 청년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일자리도 없고 살기 힘들다 하는 의미에서 헬조선이라는 이 용어까지 등장하고 있는 걸 봐서 정말 살기 힘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건 상당수 이제 기성세대 책임도 무시할 수 없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미국에 사는 이제 제가 꺼내는 이유는 근본적인 해결책이야 당연히 기업 중심의 정책을 그동안 펼쳐온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조금 입장을 바꿔서 이제 국민들 이 일자리 문제에 좀 더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겠지만, 적어도 미국에서도 일부나마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좀 안타까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것보다 우선 그 핵심적인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이 언론을 통해서 여러 번 들어보셨겠습니다만 그동안 한국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이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를 새로 신설해 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이걸 왜 우리가 그 요구를 할 수 있냐면, 과거에, 그러니까 2012년부터 시행이 됐죠. 그 협상은 그 전부터 됐습니다만, 몇 년 끌었습니다만, 한국과 미국이 그 자유무역협정, 소위 말하는 이제 FTA, 한미 FTA를 협상을 할 때 한국 정부가 이걸 요구했었고, 미국도 구두상으로는 그 당시에 수용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사실상 이거 실현되는 거 아니냐는 기대를 상당히 갖게 했었습니다. 이게 한국이 갑자기 뜬금없이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과거에 이제 미국하고 그 FTA 협상을 했던 국가들이 대부분 이런 조건을 얻어냈습니다. 물론 동일한 조건은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런 조건을 얻어낸 나라가 싱가포르이고 칠레가 있습니다. 싱가포르하고 칠레는 미국하고 FTA 체결을 한 직후에 바로 그 전문직 취업 비자라는 게 있죠. H1B. 여기 이제 여기 있는 미국 기업이나 한국계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유학생들이든 많이 신청을 하는 게 이제 H1B 비자인데, 그 H1B 비자에 연간 이 쿼터가 있습니다. 학사 6만 5천 개, 석사 출신 2만 개, 이렇게 쿼터가 있는데, 그 쿼터 중에, 연간 쿼터 중에 싱가포르하고 칠레가 각각 5,400개와 1,400개를 별도로 그 나라 사람 출신들을 위해서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만큼 티어가 줄어든 거죠. 그걸 이제 FTA 체결 대가로 보장을 받았고, 더한 사례는 호주 같은 경우에 한국과 이 교육 규모에 있어서 미국보다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호주는 FTA 하면서 아예 E3라는, 그러니까 다시 3이죠, 숫자. E3라는 비자를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아예 법으로. 그래서 연간 1,500개의
호주 출신 호주 국민들이 미국에 취업할 수 있는 별도의 비자가 1년에 1,5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 호주의 사례를 준용을 해서 호주보다 우리가 교육 규모가 더 크지 않냐 미국하고, 그래서 적어도 그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비자를 할당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근데 결국 그 협상이 완결될 때 이 달성이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서류상으로 구두로는 합의가 됐습니다만은 그 서류상으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FTA 체결이 됐고 양국 국회와 미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서 FTA는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한국은 큰 실수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호주처럼 아예 이 별도 비자 내용을 FTA 비준 내용에 그 합의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통과시켰으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그 당시 분리돼 버리는 바람에 결국에 그 뒤에 지금 시행을 몇 년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앞으로도 시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가면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그동안은 이제 그 한미 FTA 뒤로 이제 약속했던 이 전용 비자를 설치해 달라는, 신설해 달라는 법안 자체는 연방 하원과 상원에 거의 매 회기마다 상정이 됐습니다. 친한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이라 그래서 113차 회기 때는 참여하는 지지하는 의원이 100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 의원들이 지지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던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갖고 있는 특히 하원 법사위원회 이민소위원회를 통과를 하고 또 법사위원회를 통과를 하고 본회의에 가서 표결이 돼야 되는데 법사위원회 소위원회조차 표결 안건으로 상정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여기 시민참여센터라든지 민간단체 중심으로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친한파 의원만 중심으로 하다 보니 실질적인 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권한을 갖고 있는 의원들은 대부분 공화당의 다 공화당은 아닙니다만은 주로 이제 그 역할을 맡은 이 간사나 또는 위원장이 다 공화당 의원들인데 이 내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로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한인 밀집 지역의 의원들을 상대로 소위 말하는 친한파 의원들만 공략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구두로 아무리 지지한다고 해봤자 이게 법안 처리가 될 수가 없었고, 결국은 계속 매회 회가 끝날 때마다 법안이 상정됐다가 폐기되고 상정됐다가 폐기되고 지금 그걸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됐다면 적어도 풀 쿼터를 다 채우지 못하겠지만 1년에 만 명이 넘는 맥시멈 15,000명이 되는 한국 청년들이 미국에 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생길 거고, 지금 H1B 해마다 이제 그 추첨해서 이제 신청 자격을 주고 있는데 3대 1이 넘죠, 지금 경쟁률이. 그러니까 많은 여기에 있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 또 지상사라든지 또는 동포 기업들도 한국 출신 유학생이나 한국에서 이렇게 인력을 불러다 쓰려고 해도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 고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사실은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비자가 신설이 되었더라면 여기 있는 기업들도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한국의 청년 실업 문제도 상당수 해소하는데 일조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사실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별로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취재하다가 행사 때 취재하다가 이렇게 한국에서 온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을 만나서 이 문제를 물어보고, 심지어 국감에 온 국회의원들 상대로 이 문제를 물어봤을 때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자체를 만나기가 어려울 정도로 무관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시작되는 연방의회 회기에도 분명히 피터 로스캄이라든지 그동안 이 법안을 상정했던 의원들이 다시 상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인의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됐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 때도 되지 않았던 일이 지금 과연 이 외국 인력을 미국에 또 일자리를 주게 하는 이게 과연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공화당 주도에 의해서 실현이 될 것인가, 그냥 맨입에는 안 될 거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한국 정부가 이걸 추진하려고 그러면 그만한 대가에 해당되는 카드를 제시를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온 거고, 그렇게 해서라도
된다면 정말 뭐 다행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FTA 추진하고 이게 체결할 당시에 한국은 외교통상부가 이 업무를 주관을 했습니다. 그 외교통상부로 합쳐져 있을 때는 외교 파트와 통상 파트가 합쳐져서 됐는데 2013년에 사실은 이게 갈라져 버렸습니다. 외교부가 독립이 돼버리고 통상 파트는 그 당시 지식경제부하고 합쳐가지고 지금 산업자원통상부로 이관이 됐죠. 그 바람에 지금 사실상 한국 정부 내에서 이 문제를 담당하는 실무 부서가 사실상 없다 한 실정입니다. 그게 하나의 요인인데 어쨌든 한국 지금 정치권 상당히 시끄러운데 빨리 안정을 찾아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